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아주 시적인데요. 지는 꽃과 오는 봄. 한 금융 보고서에서 나온 비유인데 이걸로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아름다운 한국 속담에서 출발합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무리 붉고 예쁜 꽃도 열흘을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영광의 시간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걸 시장에 한번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지난 10년 넘게 뭐랄까 시장의 슈퍼스타는 단연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다른 곳에서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보고서는 바로 그 가능성을 데이터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을 주목하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각 시장이 얼마나 비싼가 혹은 싼가 이 가격표부터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 가격표를 볼 때 우리가 쓸 도구가 바로 PE 비율,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서가 먼저 짚는 건 미국 시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쫙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비싼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미국 시장 PE가 무려 22.1배입니다. 과거 평균이 16.7배 정도였거든요.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수치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죠. 한국 시장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금 한국 시장이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한국의 PE는 10.2배입니다. 과거 평균이 11.9배였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평균보다 훨씬 비싸고 한국은 평균보다 오히려 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단순히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즉 성장 엔진의 성능이겠죠. 이제 가격표를 넘어서 이 엔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 엔진은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조짐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의 성장 엔진은 이제 막 예열을 끝내고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이게 미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현재 수준이 과거 평균을 그냥 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고점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지점에서는 더 위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미국의 성장 스토리가 슬슬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신호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일단 매출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주당 순이익, 즉 EPS 성장률도 둔화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뜨거웠던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제 막 파티가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보고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단순히 몇 개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이른바 재평가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 오, 한국 시장 괜찮은데? 싶으실 겁니다. 가격도 싸고 성장세도 좋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시장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과거의 폭풍 속에서 교훈을 찾아봅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차례의 큰 위기 때 어떤 업종들이 잘 버텨냈고 또 어떤 업종들이 맥없이 무너졌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을 보면요. 정말 굵직한 위기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2020년 팬데믹, 또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까지 이 험난한 시기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강한 놈이 누구였는지 가려낸 거죠. 그 방대한 분석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한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시장의 폭풍우가 몰아쳤을 게 어떤 산업이 든든한 우산이 되어줬고 또 어떤 산업은 비를 쫄딱 맞았을까요?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위기 때 가장 잘 버텨준 섹터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보안 관련 분야, 그리고 통신, 또 오늘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 음식료 산업이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나 경기를 많이 타는 원자력, 에너지, 증권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밸류에이션, 성장성, 그리고 위기 대응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고서의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미국 시장은 화무 11홍, 즉 10년 넘게 피었던 화려한 꽃이 이제는 정점을 지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한국 시장은 낮은 가격과 강한 성장세를 무기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조선, 전력, 방산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한국 시장의 봄은 정말 오는가? 보고서는 여러 근거를 통해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죠. 최종 판단은 언제나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